오늘은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 및 저소득 계층의 복지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급자, 혜택을 원하는 분들이나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신 분들도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앞으로 변경될 점들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분들은 바뀌는 정책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시고 혜택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로 인상해서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6%가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32%로 함께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10만 명이나 늘어나니까 올해 탈락했던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인상액으로 9만 9천 원, 선정 기준 확대로 11만 4천 원이 올라서 총 2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바뀌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우선 소득 평가액은 월 소득액을 여러 가지를 공제한 뒤에 평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액이 230만 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30%를 공제한 161만 원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이나 25세 이상의 학생,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75세 이상 고령자 등 추가 공제 대상자는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여기서 2024년에는 이렇게 바뀌는데요.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소득에서 40만 원을 먼저 공제받는데요. 만약 월 소득액이 230만 원이라면 평가액은 13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낮아진 만큼 지원 금액이 늘어나거나 수급자에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 기준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도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만큼만 월 소득으로 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로 전부 적용돼 버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62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00만 원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는데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나 농업에 이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 가액을 50% 감면하고 소득 환산율은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이 기준이 2024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버려서 인정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일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인 이상, 대가족, 다자녀 가구, 도서 벽지 수급자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게 변경되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서 변경되는 내용인데요. 보호 대상한 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비나 생계비 등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 중에서 특히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였지만 2024년에는 중위소득 63%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양육비 지원 단가도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이 정도인 분들이 차상위한 부모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내용은 수급자 중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아동수급자 또는 후원자가 5만 원을 적립하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금 통장 제도예요. 이 제도의 이름은 디딤 씨앗 통장인데요. 디딤 씨앗 통장은 추가 적립은 월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니까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6년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18년간 이용할 수 있어서 지원금을 3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자를 받거나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4년에 수급자와 관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요약된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며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